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 생각해요. 저도 사실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해서인데요. 혹시라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마다 살아온 환경도 선택한 길도 다르지만 때론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 있더라고요. 저는 어릴 적부터 혼자서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았어요. 혼자서 일을 해결해 나가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제 자존심이기도 했거든요. 어쩌면 좀 완고하게 살았던 걸지도 모르겠어요. 친구들은 하나둘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전혀 조급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게 저와는 맞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결혼이 뭐 꼭 해야 하는 건가? 이런 생각도 많았고 나중에 하더라도 늦지 않아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그 당시엔 아니, 안 해도 된다 고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런 만큼 저 나름대로 이유도 있었고 제 나름대로 신념도 있었던 거죠. 결혼은 안 하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아, 나도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스멀스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중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처음엔 그냥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 정말 잘 맞는 사람이구나. 뭐 나이가 2살 어리긴 하지만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서로를 잘 이해하고 존중해주면서 지냈거든요. 나이 차이가 크게 문제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실제로도 그랬어요. 그래서 결혼을 결심하게 됐을 때는 마치 제 인생에서 또 다른 큰 결정을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새로운 모험을 떠나는 느낌이랄까요? 모든 게 다 잘 풀릴 거라는 확신도 있었고 결혼 생활도 순탄할 거라고 기대했죠. 하지만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부분이 있더라고요. 저도 이런 부분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그렇게 힘들지 않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결혼 전에 몇 번 만났을 때도 시어머니께서 특별히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불편한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결혼 생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나서부터는 조금씩 상황이 달라지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나이 많은 며느리라는 이유로 자꾸 저를 지적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저 웃어 넘기려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어른이시니까 이해하려고 노력했죠. 하지만 점점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에이, 이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갔던 것들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 나중엔 그게 저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사람이라는 게 한두 번은 참을 수 있죠. 하지만 반복되면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제 자신에게 물어보곤 했어요.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인가? 하고요. 스스로한테 자꾸만 묻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더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갑자기 저희 친정아버지께서 암 진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직접 병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친정아버지 병간호를 하면서 저희 결혼 생활도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게 된 거죠. 모든 게 너무 빠르게 바뀌어서 제가 감당하기엔 정말 버거운 시간이었어요. 우리 아들한테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나야 우리 둘째 데려가 준다고만 하면 더 바랄 것도 없지. 나이가 2살 위라고 했죠? 내가 그 소리 듣자마자 우리 아들하고 딱 천생연분이다 생각이 들더라고. 나는 아들 끼고 살고 그러는 거 예전역부터 포기한 사람이라 아무튼 고마워요.
나는 무조건 찬성이야. 처음 시댁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 시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셨어요. 저도 그때 정말 의외였죠. 결혼 전에 나이 때문에 걱정이 많았거든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어른들의 생각은 쉽게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나이가 더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불편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기꺼이 받아주셨죠.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됐고 결혼식도 무사히 마쳤습니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는 특별히 저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거나 연락을 자주 하시는 분이 아니었어요. 그 점도 참 신기했어요. 보통은 시어머니께서 며느리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거나 자주 연락을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전혀 그렇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제가 먼저 전화드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게 처음엔 너무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가끔 시어머니께서 스카프 같은 걸 사다 주시면 형님은 어두운 색을 주시고 저는 밝은 색을 주시는 정도로 저를 신경 쓰시는 것 같았어요. 그 외에는 큰 문제가 없었죠. 남편도 자주 시댁에 다녀오곤 했으니 저도 별다른 불만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친정에서 연락이 왔어요. 친정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소식이었죠. 처음엔 그저 몸살인 줄 알았는데 병원에 가보니 암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사실 친정아버지는 사업을 하셨던 분이라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상가 몇 채도 갖고 계셔서 임대 수입도 꽤 괜찮았고요. 그래서 간병인도 붙이고 저랑 엄마도 자주 가서 돌봐드렸어요. 저희 집에는 다른 형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가 친정아버지 간병을 도맡게 됐죠. 그 과정에서 남편에게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친정아버지를 챙기느라 남편과도 거리가 멀어지게 됐죠.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께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혼자 밥 해먹고 회사 다니느라 힘들다며 잔소리하시려나 했죠.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언제까지 피할 수는 없으니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힘들어서 어쩌니? 아들한테 들었어. 친정아버지가 암이라고 하셨다며? 아유, 네가 신경이 많이 쓰이겠구나. 요즘 상태는 어떠시니? 친정아버지가 아프실 때는 다른 거 신경 쓸 거 없이 아버지한테 집중해야 해. 너밖에 없으니 힘들겠지만 더 신경 써드려야지. 너희 남편은 알아서 잘 지낼 거야. 걱정하지 마라. 생각보다 따뜻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도 놀라기도 했고 동시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시어머니께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마음의 부담이 조금 덜어지더라고요. 사실 남편한테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친정아버지만 계속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해주시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혹시 다른 꿍꿍이가 있으신 건 아닐까?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참 어쩔 수 없이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저에게 전화를 하시기 전에 시어머니께서 저희 친정아버지와 남편이 따로 만났다는 거였어요. 알고 보니 아버지께서 남편을 따로 불러서 이야기를 나누셨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나이가 많을 때 시집을 갔고 저보다 어린 사위를 맞이한 입장이었으니 아버지께서 여러모로 신경이 쓰이셨던 모양이에요. 사실 아버지 몸도 안 좋으셨는데 제가 계속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한 마음이 있으셨나 봐요. 그래서 저 몰래 남편한테 따로 연락을 하신 거였죠. 어느 날 남편이 전화기를 두고 잠시 자리를 비웠는데
우연히 문자를 보게 됐어요. 별다른 생각 없이 보는데 저희 아버지가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무슨 일이시지? 하고 궁금한 마음에 열어봤는데 그 내용이 꽤 놀라웠어요. 문자의 내용은 우선 상가 증여하는 부분은 다시 얘기하겠네 라는 말이었어요. 순간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상가 증여? 아버지께서 상가를 남편에게 주신다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속으로는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나?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우선은 직접 여쭤보기로 했어요. 남편도 저에게 따로 얘기한 게 없었으니 굳이 몰래 본 문자에 대해서는 말을 꺼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다음날 아침이 되자마자 아버지께 가서 물어봤어요. 아빠, 우리 남편한테 상가 증여하기로 했어? 무슨 상가야? 갑자기 그건 왜? 그리고 상가는 엄마 명의로 하기로 했던 거 아니었어? 그러자 아버지께서 웃으시며 대답하시더라고요. 아니야. 내가 너 이렇게 자주 와서 나 간병하느라 고생하는 게 너무 미안해서 말이야. 그래서 저번에 경기도에 있는 상가 하나 주겠다고 네 남편한테 얘기했거든. 근데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그래서 다시 얘기하자고 했어. 사실 몰래 주려고 했는데 우리 딸이 이렇게 금방 알아차릴 줄은 몰랐지. 엄마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거 원래는 엄마 용돈 하라고 주려고 했던 상가였거든. 이 말을 듣고 정말 어이가 없어서 한참을 웃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그냥 엄마한테 주지. 아빠가 뭐가 미안해. 아빠가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것도 아닌데. 상가는 안 줘도 돼. 그냥 엄마랑 아빠 먹고 싶은 거 실컷 드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지내세요. 사실 저는 상가를 받는 것보다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계셔주는 게 더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감사하지만 굳이 그 상가에 대해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나눈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병원에서는 3개월 정도의 시간을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빨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떠나시자 저는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떻게 장례를 준비해야 할지도 막막했고 그저 슬픔에 휩싸여 있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참 큰 힘이 되어주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장례 준비를 도맡아서 해주더라고요. 저나 엄마는 그저 울고만 있었거든요.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던 상황에서 남편이 이렇게 세세하게 챙겨주니 정말 고마웠어요. 한편으로는 이 사람 참 든든하구나 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상복으로 갈아입은 후 엄마를 모시고 장례 절차를 하나씩 진행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서도 남편이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모든 걸 신경 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제는 내가 맡아서 할 테니 당신은 좀 들어가서 쉬라고 했어요. 여보, 너무 고마워. 이젠 내가 할 테니까 당신은 좀 집에 가서 쉬어. 내가 이제부터는 다 챙길게. 하지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저으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는데 아들 같은 사이가 마지막까지 장례식을 챙기는 건 당연하지. 마지막 가는 길까지 내가 지켜드릴 거야. 남편의 그 말을 들으니 너무 고맙고 감동적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나도 남편한테 더 잘해줘야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렇게 서로를 위해주고 챙기는 게 부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였어요. 그 생각이 들고 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장례식장에 조문객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정신없이 인사를 드리고 있던 중 시어머니께서 찾아오셨어요. 저희 엄마에게 인사도 하시고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시면서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도 시어머니를 잘 챙겨드리고 싶었는데 그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대로 신경을 못 썼어요. 그게 마음에 걸렸죠. 조금 정신을 차리고 나서 시어머니를 찾아봤는데 어디에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벌써 가셨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자 엄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부르시더니 말씀하셨어요. 아까 사돈이 오셨는데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마음이 쓰인다. 갑자기 조문객이 몰리는 바람에 신경을 제대로 못 썼어. 그래도 이렇게 와주셨는데 우리가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괜찮아요. 시어머니도 이해하실 거예요. 이렇게 정신없는 상황이니까요. 나도 이제 좀 정신이 들어서 시어머니가 계신가 해서 찾았는데 안 보이시더라고요. 사람도 많고 먼저 가셨나 봐요. 나중에 내가 감사 인사 드리면 돼요. 엄마는 지금 사람들 안 올 때 좀 들어가서 쉬세요.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한 듯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여기까지 와주셨는데 신경을 못 써드린 게 너무 걸려서 그래. 혹시 아직 밖에 계실지도 모르니까 나가서 한번 찾아봐. 이서방한테도 한번 전화해봐. 아까부터 이서방도 안 보이더라. 엄마가 그렇게 얘기해서 남편한테 전화를 하면서 이곳저곳 둘러봤는데 연락도 안 받고 찾아봐도 안 보였어요. 혹시 시어머님 모셔다 드리러 나갔나? 란 생각에 엄마 말대로 밖으로 나가봤어요. 혹시 아직 밖에 계시면 제대로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안 보이셔서 가셨나 생각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나온 김에 겸사겸사 바람도 쐬고 들어가야지 생각했어요. 입구 쪽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사람들을 피해서 다니다 보니 어느새 주차장 쪽으로 향하게 되더라고요. 주차장 쪽은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서 좀 걷다 들어가야지란 생각으로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에선가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누가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웃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참 무례하기도 하다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촉이란 게 있는지 누구인지 궁금한 마음이 들었어요. 어디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지? 라며 소리가 크게 들리는 곳을 찾았어요. 그런데 보니 저희 남편 차가 눈에 보이더라고요. 실내에는 사람이 2명 앉아 있어서 누구지? 하며 가까이 갔었어요. 자세히 보니 시어머니와 남편이었어요. 어머니랑 있으면서 왜 내 전화를 안 받은 거야? 란 생각에 남편을 보면서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전화 오는 걸 확인하더니 그냥 안 받더라고요. 순간 뭐지? 란 생각에 남편 차 근처로 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또 깔깔 웃는 소리가 났어요. 이 깔깔 웃는 소리의 주인공이 바로 시어머니였더라고요. 우리 아빠 장례식장에 오셔서 저렇게 큰 소리로 웃을 일이 뭐가 있지? 란 생각에 더 가까이 갔어요. 그때는 말도 마라. 솔직히 너가 결혼한다고 해서 경사났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야. 갑자기 나이 먹은 여자를 데리고 와서 아유,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속이 상해. 너가 뭐가 부족하니? 나이도 어려, 인물도 좋아. 젊고 어린 애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이도 1살 많은 것도 아니고 2살이나 많은 며느리를 데리고 와서 내가 저걸 어디다 쓰나 했잖니. 근데 너가 좋다고 해서 그냥 참은 거야. 그런데 참은 보람이 있는지 이제라도 덕을 본다. 그때 상가 준다고 했던 건 어떻게 된 거야? 이제 네 건물이 되는 거야? 왜 엄마한테 빨리빨리 말을 안 해서 엄마가 이렇게 찾아오게 만들어? 내가 네 장인어른 장례식에 오고 싶어서 왔겠니? 너한테 상가 얘기 듣고 싶어서 온 거지. 아주 답답해서 혼이 났어. 빨리 얘기 좀 해봐.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하고 나서 다시 얘기해서 받은 거지? 아직도 못 받은 거야? 엄마가 그거 궁금해서 온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모셔왔잖아요. 지금 나도 잘 보여야 상가 건물 받지. 만약에 내가 여기서 못 해봐. 준다고 했던 것도 안 준다고 하면 어떡해?
그리고 그때 다시 얘기하자고 하신 후 돌아가셨잖아. 돌아가실 거면 상가 주고 돌아가시던지. 왜 이렇게 일찍 돌아가셨는지 모르겠어. 그냥 처음에 준다고 할 때 덥석 물을 거 그랬어. 그때는 너무 빨리 달라고 하면 마음 바뀌실까봐 그냥 관심 없는 척 했거든. 근데 후회돼. 그냥 당장 명의 바꿔달라고 할걸. 어차피 한 달밖에 못 사실 거. 아, 짜증나. 둘이서 돌아가신 우리 아빠에 대해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으니 순간 눈이 돌더라고요. 그런데 어디까지 가나 한번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남편이 나랑 엄마 앞에서 그렇게 좋은 사위인 척한 게 사실은 상가를 갖고 싶어서 그런 거였다니 정말 대단하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게, 이렇게 빨리 돌아가실 줄 알았으면 나라도 너한테 빨리 계약서부터 받으라고 했을 텐데. 아휴, 아까워라. 그래도 주신다고 했으니 안 주진 않겠지? 네 장모는 이 내용 알아? 그리고 또 아는 사람 있어? 이러다 못 들었다고 하면서 안 주면 어떡해? 그러진 않겠지? 아시겠지. 두 분이서 얘기하지 않으셨겠어? 내 와이프는 아직 몰라. 나중에 다 받고 얘기하려고. 괜히 알면 머리 아파. 걔가 은근 초치는 스타일이거든. 알지? 그래서 굳이 말 안 하고 있어. 괜히 지금 아는 척했다가 난리치면 어떡해. 그리고 상가 얘기는 장례식 끝나고 장모님께 슬쩍 연락드려서 물어봐야지. 이제 그거 내 건물 되고 나면 이제 엄마 일 나가지 말고 사모님처럼 살아. 내가 경기도 상가라고 해서 조그만 건 줄 알고 한번 직접 보러 갔었거든? 근데 무려 5층짜리 건물이었어. 내가 자식 낳는 건 진작에 포기했잖아. 난 애초에 생각도 없었는데 근데 장인어른이 그걸 엄청 미안해 하시더라고. 뭐 아무튼 덕분에 아주 알짜배기 상가 받고 좋은 거지 뭐. 대충 계산해도 1,0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아. 우리 형도 월세로 150에서 200 정도 내지 않아? 상가가 층별로 2-3개씩은 있으니 이젠 우리 일 안 해도 한 달에 1,000만 원은 넘게 받을 수 있어. 다 늙어서 애 낳아봐야 뭐해. 알토란 같은 상가들 받는 게 훨 낫지. 아무튼 엄마는 조용히 계셔. 내가 다 끝나고 연락할 테니까. 저 둘이 급하긴 급했나 봐요. 우리 친정아버지 입감 날도 아니고 이제 막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는 1일차에 둘이서는 이런 모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사람같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제가 외동딸이라 아버지가 저를 특히 챙겨주셨었고 그래서 사위한테도 잘해주시려고 하셨거든요. 지금 나는 우리 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못 보내서 아쉬웠는데 시어머니랑 남편은 진작에 상가 계약서를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더라고요. 참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사위라고 뭐라고 하나 줄 때 말렸어야 했나 봐요. 그때는 가족이니까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 아깝다고 느껴지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계속 둘의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 밖에 있었던 시간이 30분이 넘었었나 봐요. 저희 엄마가 오랫동안 제가 안 보이니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자리를 피해서 다시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 찾으러 겸사겸사 바람 쐬고 오겠다고 한 제가 얼굴이 안 좋아서 들어오니 어머니가 놀라셨어요. 시어머니는 뵀어? 왜? 뭐라고 한 소리 들었어? 아니, 왜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응? 많이 힘들어? 이제 곧 새벽이니 사람들 많이 안 올 거야. 너라도 들어가서 좀 누워있어. 아니야, 시어머니는 못 뵀어. 아까는 정신없어서 몰랐는데 좀 힘들었나 봐. 지금 조금 피곤하긴 한데 잠은 안 와. 나 엄마 옆에 있을래. 엄마도 힘들지. 우리 기대서 좀 앉아있자. 엄마한테는 아무 말 안 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 남편이 들어오더라고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얼굴을 보니 너무 꼴보기가 싫었어요. 장모님, 얼굴이 너무 안 좋으셔요. 여기는 제가 지키고 있을 테니 안에 들어가서 좀 쉬세요. 당신도 좀 들어가서 쉬어.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천연덕스럽게 저랑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니 속으로는 천불이 났지만 티를 내진 않았어요. 남편의 검은 속내를 알고 있었지만
당장 집에 가라고 소리를 지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친정엄마는 그런 마음을 모르니 시어머니 먼저 챙기시더라고요. 아까 사부인이 오셨었는데 내가 너무 못 챙겨드린 것 같아서 혹시 가셨나? 여기까지 오셨는데 죄송해서 어쩌나. 내가 나중에 한번 감사 인사 드린다고 얘기 좀 해주게나.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무슨 엄마까지 그래. 혹시 시어머니 언제 가셨는지 알아? 당신이 어머님 모셔다 드렸어? 아까 당신이 안 보여서 어디 있나 찾으러 다녔었거든. 내가 찾으러 다녔다고 하니 순간 남편이 흠칫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차 안에서 둘이서 난리를 치면서 얘기했으니 뜨끔했겠죠. 혹시라도 내가 들으면 가만 안 있을 내용이라고 본인도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시어머니에 대해 물어보니 못 들었나고 생각했었나 봐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정신 없으실 것 같다고 하면서 일찍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보니 남편은 배우를 했어야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잔뜩 났지만 아직 아버지 장례식 중이라 섣불리 화를 낼 수 없었어요. 그 뒤로는 남편이 나를 챙기거나 엄마를 챙기는 모습을 보고 있어도 상가를 갖고 싶어서 아주 난리를 치는구나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아무래도 시어머니랑 남편 둘이 한 얘기를 듣고 나니 남편한테 정이 뚝 떨어졌나 봐요. 예전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좋기는커녕 짜증만 났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상가는 줄 수 없겠다고 결심했어요. 그렇게 장례식을 마무리한 후 아버지랑 같이 일하셨던 변호사님을 찾아갔어요. 혹시 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따로 얘기하셨을까 해서요. 사실 시어머니랑 남편이 하는 얘기를 못 들었다면 고마운 마음에 상가 증여하는 걸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남편 말대로 고마운 마음에 하루라도 빨리 주고 싶었겠죠. 저희 엄마가 그 상가 임대료 하나 없어도 생활비가 부족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둘의 속셈을 알고 나니 더 아깝고 주기 싫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도착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죠. 아저씨, 안녕하세요.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장례식장에 화환도 보내주시고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비싼 건 아니지만 예전에 좋아하신 쿠키 좀 사왔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 경기도에 있는 상가 얘기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마침 너한테 연락하려 했는데 그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도 얘기했었거든. 사위한테 주고 싶다고.